그리고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돌발 변수, 이게 이제 이 돌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돌발 변수.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투자가 이제 잘 기다리면 되는데 힘든 게 이제 그 기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간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 기간 때문에. 이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딱 이렇게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에서는 그리고 정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거 데이터와 여러 가지 이제 차트상의 흐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을 해보긴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투자에서 어떤 기간을 맞춘다?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선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주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기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상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 우리가 어떤 중간에 이렇게 뭐 코로나처럼 막 그런 어떤 막 그런 갑작스런 돌발 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이라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주가 제가 대선주 할 때 대선주가 가장 좋다 할 줄만 알면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 대선주를 빼고 이제 나머지 이 종목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게 기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은 하죠. 이게 조정 기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어떤 기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하지만 이게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이게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그쯤에 이렇게 어느 정도 1차 불장이 끝나고 또 조정 기간이 이제 과거로 봤을 때 조정 기간이 한두 달 걸쳐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차 불장이 시작돼서 뭐 2차 불장, 1차 불장. 기간은 보통 이제 3, 4개월, 짧으면 2개월, 길면 4개월, 이게 평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평균치를 보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장도 아마 그런 정도 기간 안에서 1차 불장도 끝이라고 그다음에 조정 기간도 한두 달 이렇게 거쳐서 그다음에 또 2차 불장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해 보면 이제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이제 그 불장이 1차, 2차 해서 모두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특별한 이렇게 그 변수가 없을 때 얘기예요. 그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그랬을 때 그 정도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투자자는 항상 이제 그 투자 자금을 가능하면 그 여유 자금 가지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간 때문에 이게 이제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늦어지면 이게 빨라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예상한 그 기간에 맞춰서 결과가 나온다든지 빨라지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상한 기간에 맞춰서 그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가 끝이 나주면 좋은데 이 투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데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처럼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늦어지면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뭐 여유자금이 아니거나 중간중간에 그 돈을 써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건 뭐 어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사이클과 어떤 이제 지금 투자 기간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알트코인 쪽으로 그렇다고 알트코인에 저희가 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식 자금하고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했죠. 주식 자금 대비 해서 주식 자금의 한 10%, 20%, 10%, 20% 범위 내에서 하셔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특히 투자 기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으셔야 그래야 그죠? 이번처럼 이렇게 이제 이번에 제가 늘 얘기했죠? 원래는 1차 불장이 올해 3월, 4월, 늦어도 5월에는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렸었고 작년에 근데 그게 제가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러니까 4년 전, 8년 전 이렇게 해서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그 계산을 해보고 예상을 했었을 때 아마 이번에 사이클에서 1차 불장은 한 11월에서 12월 정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12월에 시작이 돼서 본격적인 불장이죠. 그래서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3, 4월, 좀 길어지면 4, 5월. 늦게 가는 코인들 기준으로 보면 4월, 5월이면 1차 분장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6, 7월 달 좀 조정받고 이게 왜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아마 2차 분장까지 다 끝날 걸로 원래 이제 계산하고 예상을 했었던 것인데 제가 그 설명드렸듯이 이 트럼프라는 특수 어떤 변수 이게 어떻게 보면 변수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문에 알트 불장이 더 앞당겨졌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반대로 트럼프 때문에 본격적인 불장이 어떻게 보면 6개월에서 한 7, 8개월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렇죠. 그런 결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투자에서 어려운 것은 이 기간과 시간이에요. 돈이 아니고 돈이야. 뭐 아무튼 어차피 거기 들어가서 그 알트코인에 있든 뭐 주식에 있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마무리, 제가 얘기하는 목표가. 그래서 이제 좀 오르고 내리고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50%, 100% 오르고 저희가 알트코인을 하는 게 뭐 50%, 100%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뭐 5배짜리, 10배짜리 더 하면은 뭐 20배짜리 이런 걸 생각하고 준비해서 알트코인이 쉽지 않은 줄 알지만 그래서 알트코인에 아무튼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투자 자금을 올인하는 게 아니고 그죠? 주식 자금 대비 주식 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에서 20% 10% 20% 그러니까 1억인 분들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알트코인을 또 너무 적은 자금으로 하면 또 수익률 대비 나중에 좀 아무튼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최소를 말씀드린 거죠. 가능하면 한 2천 정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그것도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수강생들이 나중에 음? 어떤 코인을 내가 했는데 이게 진짜 20배를 갔는데 내가 진짜 투자 자금이 원금이 적게 들어가서 내가 좀 원금을 그죠? 한 두세 배 더 했었으면 더 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 이게 계산하게 되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면 한 2천 정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그것도 제가 이제 그렇게 정해졌다기보다는 뭐 나중에 끝났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을 때 나중에 이제 결과 대비 이 준비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 게 그래도 나중에 끝났을 때 이렇게 좀 아쉬움, 미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종목도 그렇고 종목도 아무튼 이제 그죠? 수익률을 따졌을 때 수익률이 높은 게 이렇게 비중도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비중을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들어가셔라. 수익률은 높게 갔는데, 수익률은 뭐 200%, 300% 종목 갔는데, 내 비중이 그 종목이 가장 적었다. 그러면 나중에 끝났을 때 아쉬움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비중을 다른 종목만큼만 했었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중에 미련, 아쉬움 이런 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중입니다. 비중. 이 비중을 이게 나중에 중간중간의 비중, 끝나고 나서 비중이 아니고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알트코인 하나에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별로 이렇게 이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서 갈 거냐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무튼 끝이 났을 때 이제 이 불장이 1차 불장도 끝나고 2차 불장도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죠? 수익률이 제일로 많이 간 게 예를 들어서 한 30배 간 게, 그래서 그게 비중이 별로 적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렇죠. 아이고, 내가 왜 비중을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가능하면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알트코인이 빨리 갈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지금 이렇게 파닥파닥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갈 것 같지만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와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알트코인별로 이제 스타트해서 갈 때, 그죠? 제일로 늦게 갈 것처럼 보이는 게 제일로 먼저 가는 일도 생기고, 제일로 빨리 갈 것처럼 보였던 게 또 제일로 늦게 가는 일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목표가까지, 중요한 것은 목표가까지 어떤 알트코인이 빨리 가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알트코인이 목표가까지 빨리 가져야 그걸 팔고 그리고 원금 빼고 수익금 일부 빼고 그리고 또 다른 알트코인에 들어가서 또 복리로 연결해서 이렇게 수익을 더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죠? 늦게 가면서 늦게 가는 대신에 또 뭐 많이 가면 또 상관이 없는데 늦게 가는데 또 뭐 그 수익률도 그렇게 이제 알트코인으로 따지면 절로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타트가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까지 어떤 알트코인이 예, 선두 그룹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시면은 제가 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건 소리가 안 나시면은 이건 지금 거기 스마트폰으로 하시는지 컴퓨터로 하시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컴퓨터로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이 볼륨, 그죠? 그 볼륨을 이렇게 높이는 쪽으로 조절해 보셔야지. 제가 해드릴 수는 뭐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30분 전에 이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30분 전에 이게 미리 들어오셔서 지금 이런 게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좀 아무튼 조절을 해 놓으셔야 된다.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는데 본인의 거기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거기에서 그 볼륨을 조절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안 들리신다니까 제가 써가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이 투자는 이제 저희는 중장기로 하고 알트코인은 이제 본격적인 불장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더리움이 이제 전고점 근처 와서 지금 뭐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이번 이제 본격적인 불장은 알트코인에서 이게 본격적인 불장이 저는 지금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봐요. 임박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불장, 저희가 기다렸던 오랫동안 기다렸던 본격적인 불장이 이제 거의 임박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은 이제 이 금리 인하라는 이런 흐름, 이 금리 인하라는 이런 흐름하고 본격 알트 불장이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방 금리를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런 기관들 있죠. 이게 골드만삭스라든지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운용사죠. 골드만삭스가 이제 예상을 하기를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9월이죠. 10월, 12월 이렇게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그죠?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골드만삭스라는 이거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죠? 자산 운용사 어떻게 보면 그 자산 운용사 중에서 원, 투, 쓰리 그러니까 거의 한 3위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신뢰가 있다는 거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이제 현재 금리가 4.25에서 4.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연말에 갔을 때는 뭐 3이나 3.2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되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이 좀 이루어져 있고, 그냥 노동시장, 이 취업이죠. 취업률, 그죠?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배경을 했을 때,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상했을 때는 아마 2025년도 하반기죠. 하반기에 이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근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트코인들의 이게 본격적인 불장하고 이게 맞물리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이제 알트코인에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불장이 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재 역할을 하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 역할을 하는 이런 걸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이렇게 이제 1차죠. 1차 본격적인 불장이 이렇게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데서 이제 1차 알트코인의 1차 불장의 끝은 저는 2025년도 안에 끝이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지금 언제 스타트 하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게 한 번에 앞에 전고점, 그죠? 그 4년 전에 그 전고점, 그 차트 보고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을 바로 뚫고 가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수많은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기간이 길 거냐 짧을 거냐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제 그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더리움을 보시면 그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그 이더리움의 주봉으로 보시면 이 이더리움의 지금 잠깐만.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그 정고점 앞에 이게 지금 이제 주봉으로 봐서 그런데, 주봉으로 지금 이제 신고가를 살짝 가놓고, 그래서 지금 한 주, 두 주, 그러니까 두 주, 그 이번 주가 이제 세 번째 주, 세 번째 주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입니다. 조정. 이게 조정,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신고가를 살짝 뚫어놓고, 그래서 가격 조정을 지금 한 주, 두 주. 근데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 기간이 이제 아무튼, 그죠? 조정 기간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길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두 주 정도 조정을 했고,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발표되는 게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다음 주 9월 18일 날, 지금 9월 18일 날 새벽이죠, 새벽. 이게 다음 주죠,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 9월 18일 날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은데,
확률이 높은데 이제 이게 이제 0.25냐 0.5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만약에 0.5를 가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내리는 게 되는 거고 0.25면은 그냥 어떤 정상적인 그 인하를 하는 건데 이걸 하든 이걸 하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지나서 아마 다음 주 이렇게 금리 인하는 그 타이밍을 어떤 분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알트코인들은 결국 이더리움 따라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 금리 인하는 9월 18일 요 근처가 왜냐하면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9월 18일 아무튼 요 무렵이 아마 이더리움에서도 이제 분기점이죠. 분기점이 되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알트코인들도 아마 9월 18일 그 무렵에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죠? 이 분기점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그런가 있냐.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의 조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의 조정도 이렇게 이제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그 알트코인들도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을 해놓고 이렇게 여기 고점 대비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해놓고 요 근처에서 지금 현재는 이게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이렇게 조정을 가격적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지금 한 주, 두 주, 3주 이번 주까지 해서 한 1, 2, 3주 정도 여기 요 가격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역시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그러니까 위로 확 올라가지도 않고 밑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냥 그 가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보시면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고 알트코인들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음 주에 있는 그 9월 18일 날 그 확률적으로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그래서 0.5냐 0.25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발표에 맞춰서 지금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제 횡보를 하다가 아마 이제 그 타이밍 근처에 가서 아마 어떤 분기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 기다리는 게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냥 욕심 없이 그냥 내가 뭐 때되면 가겠지. 때되면 막 슈팅 나오면서 가겠지. 뭐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자. 본격적인 불장은 올 거고 언제 오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 아니면 어떤 욕심 이런 것들 내려놓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음, 그게. 그래서 기대감이 크고 욕심이 이렇게 많이 있을수록 이 기다리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높아지면
그래서 비중이 높으면, 비중이 크면, 이게 올인을 한다든지, 비중이 투자 자금 대비 비중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그만큼 그 투자에 관련해서 내가 그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기다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늦어지면, 이번처럼 이렇게 늦어지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투자에서는. 음? 이 늦어지더라도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그 뭐 6개월이든 뭐 그 이상이든 내가 뭐 늦어지더라도 나는 비중을 그만큼 넣기 때문에 나는 더 기다려서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부분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나중에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훈련이 많이 되면, 그쵸? 투자는 결국 이제 성공하고 못하고는, 특히 중장기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 기다릴 줄 아느냐, 그죠? 욕심을 비우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거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투자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에서는 두 종류가 있죠. 이 긍정론자가 있고 비관론자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투자에서는 결국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보면, 어떻게 보면 비관론자가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그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그죠?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관련해서 엄청 똑똑해 보이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는 이제 결과가 문제인데,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따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투자도 잘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돈을, 많은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 오히려 이 비관론자보다는 이 긍정론자, 이게 긍정론자가, 그 긍정론자가 이제 무조건 긍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긍정론자인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떤 근거, 이 근거에 바탕을 두고, 그래서 하락장 같은 비관론자들은 하락장에서 계속 비관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 비관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비관주의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찾고 찾아야죠. 미리 찾아놨으면 몰라도, 찾아놓은 종목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흐름들을 보고 좋은 종목, 제가 얘기하는 많이 올라갈 종목을 찾고,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 속에서도 그 살아남을 회사들, 이게 재무적으로, 그렇죠? 그 재무적으로 살아남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오히려 도망갈 게 아니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서 도망갈 게 아니고, 하락장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어떤 환경들이, 그죠? 그때 코로나 때처럼, 그죠? 코로나 때처럼 그때 막 코로나가 오므로 인해서 어려운 회사들 많잖아요. 그때 막 영화관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막 항공사라든지 그런 회사들 말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왔더라도 그 오히려 그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때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더 잘 갈 수가 있었죠. 왜냐면 그때 막 비대면 막 이런 것도 시작돼서, 그러니까 그 4년 전, 5년 전에 왔던 이게 코로나 때를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항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막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불리하죠. 불리하고 어렵고, 그다음 재무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때 저희 대선주 중에 몇 종목도 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 종목들 몇 개도 그 영향을 받았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고 이런 환경이 왔을 때. 그러나 오히려 이때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막 비대면이라든지 뭐 4차원이라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응? 똑같은 코로나라는 게 왔지만 이게 종목에 따라서는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이렇게 악재로 작용이 되는 그런 기업도 있고, 오히려 카카오처럼 그때 당시 오히려 호재죠. 호재로 작용돼서 카카오 같은 주가가 이렇게 잘 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론자 같으면은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을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부정론자들은 계속 이렇게 막 대한항공 이런 게 안 되고, 또 그죠? 영화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또 무엇이 안 되고,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환경이 좋든 나쁘든, 특히 환경이 투자와 관련해서 안 좋은 그런 환경이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이 가능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가능성. 응? 가능성. 그러니까 투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이런 어떤 기업이나 종목을 찾아서 뭐 집중 투자를 하든 포트폴리오를 하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죠? 부정론자, 비관론자들이 온통 비관 속에 있었을 때 오히려 긍정론자들은 여기에서 어떤 가능성,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 이런 건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 거죠.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실제로 카카오라는 기업이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그렇잖아요. 코로나 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그렇잖아요. 이때 카카오라는 기업이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 뭐 때문이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게 오면서 거꾸로 카카오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그죠? 2만 원대 10조 정도였던 게 이게 막 거의 40조, 50조. 이렇게 2년 동안에 이게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비관론자들처럼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긍정론자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찾아야, 가능성을 가지고 종목을 찾고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 대상을 찾아야, 그래야 어떤 기도 오고 이 타이밍도 온다. 타이밍. 응? 그래서 기도 오고 타이밍이 오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뭐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를 하든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박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만. 그리고 뭐 코로나 기간 때 막 그 제약 바이오들 중에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아니면 그때 진단 키트 이런 것들과 관련된 회사들, 그때 막 제가 했던 시젠 같은 경우는 막 그죠, 막 20배 30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뭐 전부 다 이렇게 악재로 작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오히려 코로나라는 게 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같은 그 뭐 그죠, 시젠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회사들, 그때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죠. 그러고 아까 카카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자는 성공을 하려면 이왕이면 비관주의자보다는 이게 긍정주의자가 돼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걸 따지지 말고 항상 그저 미래 대비, 이렇게 지금 현재에서 미래 대비 봤었을 때, 그러죠. 오히려 이런 악조건들이 왔었을 때 이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떤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요런 거에 긍정적으로 이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종목도 선택하고 기업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보면은 이게 투자 대상도 찾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남들은 뭐 이렇게 다 포기하고 막 힘들고 뭐 투자할 게 뭐가 있냐, 그죠? 되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역사 얘기 많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알트코인도 지금 지금 뭐 불장이 뭐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불장이 이게 본격적인 불장이 안 온다 이런 분들 여기서 끝인 거예요.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장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알트코인 투자를 당연히 않겠죠. 지금은 않겠죠. 지금은 이게 준비를 않겠죠. 준비를 안 했다가 그랬다가 알트코인 본격적인 불장이 오면은 이거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뭐야 그리고 이제 남들은 돈 다 벌은 것 같은데 나는 뭐해 그리고 이제 이게 고점에 이제 들어가겠죠. 응? 본인들은 불장이 안 올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올 거라고 믿었으면 왔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고점 근처에 따라가면 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응? 그쵸?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응?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올 거라고 믿으면 그냥 본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튜브님 어디 가지고 뭐 알트코인 불장이 오니 안 오니 뭐 그런 얘기를 아니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올 거라고 믿는 분이 왜 유튜브니 이런 데 가가지고 응?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온다고 그것을 그죠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안 오고 이제 오느냐 안 오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올 거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분량 안 오니까 알트코인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현물을 하면 안 되고 알트코인에 선물을 해야 된다. 선물. 이렇게 할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어떤 알트코인 사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선물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 그 유튜브 회원 가입하라는 얘기죠. 회원 가입해라. 그 선물은 알트코인 불장 오든 안 오든 그냥 이게 뭐 올라가는 쪽으로도 베팅하고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 오고 안 오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은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 하지 말고 선물을 해라 선물을. 그리고 자기들이 선물하는 거 이렇게 막 보여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가 돼서 알트코인에 진짜 불장이 오면은 결국은 누구만 돈을 번다? 그죠? 이렇게 뭐 알트코인 불장이 오네 안 오네 뭐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온다. 왜 오느냐? 과거를 봐라. 제가 했잖아요. 역사를 봐라. 4년 전, 8년 전. 4년 전, 8년 전에 사이클 올 때마다 알트코인 본격적인 불장이 왔고 했는데 4년 전에도 왔고 8년 전에도 왔고 그 전에도 왔고 왔는데 왜 이번에만 안 온다고 하느냐? 응? 나는 아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실이잖아요. 사실 왔던 게 안 왔던 게 사실이 아니고 왔던 게 사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직 사실이 아니죠. 응?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알트코인 불장이 왔던 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 거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이번에도 반복될 거다. 이걸 그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게 아니고 나는 누구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제가 했죠. 누구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번에도 다시 반복될 거라는 걸 나는 믿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믿음대로 있잖아. 내 믿음대로 해서 믿음대로 준비해서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그래서 나는 끝까지 뭐 끝까지 가서 한번 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고 믿고 나는 끝까지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왔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 준비가 잘 돼 있잖아요.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안 온다고 믿고 있다가 남들 돈 다 버는 것 같으니까 나만 못 버는 것 같으니까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죠? 그러니까 긍정론자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긍정론자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그 팩트, 그렇죠?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팩트. 긍정론자가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긍정론자가 아니고, 응? 이런 어떤 역사적인 팩트 사실을 근거로 믿고, 그리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년 전, 8년 전 그 전에 반복되는 게 4년 후인 이번에도 반복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서 좀 늦어지고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올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확신에 가깝게 믿고 그래서 나는 끝장을 본다. 이렇게 준비했던 분들이 결국은 이런 구간에 갔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대박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4년 전에도 그랬더니 4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이게 본격적인 불장이 오기 전에 이런 기간에 걸쳐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네 안 오네 이런 시비거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도 결국은 누가 돈 벌었어요? 올 거라고 믿었던 분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팔 건지 저희처럼 이런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당연히 그죠 파는 것도 매도도 잘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복리로도 잘 연결해서 그래서 대박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거고 이게 그럼 이번에만 그랬나? 아니죠. 8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8년 전에도 이렇게 본격적인 불장을 놔두고 몇 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알트코인 불장이 오네 안 오네 이 시비거리가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죠? 온다라는 거 믿고 예, 전에도 왔으니까 온다라고 믿고 준비를 해서 그리고 내가 매도를 어떻게 할 거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응? 원금 수익금을 어떻게 빼낼 거고 이런 계획들을 딱 세워서 가지고 있던 분들이 당연히 대박을 낸 거고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뭐 알트코인 불장이 오네 안 오네 이것도 이번에 처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그저 그 4년 전에도 이렇게 있었던 그 이제 오네 안 오네 이 시비거리가 있었고 8년 전에도 오네 안 오네 시비거리가 있었고 이것도 반복된 거다. 어? 그래서 모든 역사가 투자에서도 다 반복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어떤 사람을 믿고 쫓아다니면 제가 있잖아요. 투자에서는 어떤 사람을 믿고 그 투자를 자꾸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따라다니면 잘못하면은 여기 그죠? 이용만 당한다. 이용만. 이렇게 그죠? 안 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선물을 하라. 그죠? 어차피 알트코인 불장 안 오니까 그거 해봐야 그죠? 시간만 낭비고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고 내리고 이게 베팅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뭐 그런 거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죠 뭘 잘 모르는 경험도 잘 없고
그 돈은 벌고 싶고, 그죠? 이런, 그죠? 개인 투자자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 그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이나 어떤 의도대로 개인 투자자들을 끌고 다닌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막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수많은 유튜브들이 이게 코인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유튜브들이 있는데 물론 정상적인 유튜브들도 몇 개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있는데 또 많은 유튜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대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이용하려고는 그런 부분들 많기 때문에 유튜브 이런 것들도 이게 보실 때 이게 선택을 잘해서 보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제 본격적인 분장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임박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쳐서 그죠? 기다리다 보면 이게 지치잖아요. 재했잖아요. 특히나 어떤 큰 기대감이나 어떤 뭐 나름대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비중을 많이 넣어놓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빨리 지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일부에서 뭐 통신 불장이 오네 안 오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부분들 아까 이제 선물 이런 쪽으로 그죠 멋모르는 개인 투자자들 그쪽으로 가면 돈을 빨리 벌 것 같은 그죠 올라가도 벌고 내려가도 벌고 언뜻 보면 돈을 두 배로 벌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올라가도 잃고 내려가도 잃고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깡통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올라가도 벌고 내려가도 벌고 그러면 뭐 다 선물만 해서 다 대박 나게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 역시 그죠? 내가 올라갈 줄 알고 했는데 내려가 버리면 손실 나는 거고 내려갈 줄 알고 그쪽에 베팅했는데 올라가 버리면 그 손실 나는 거고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해보시면. 그러면 그죠? 손절을 두 배로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에 대해서 잠깐 지금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가까워져 있는 시기에 지금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확정적인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응? 이게 지난달 8월 달이냐, 7월 달이냐, 9월 달이냐 이 시기 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건 거의 확실한데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하라고 이제 그 파월은 빨리빨리가 왜 빨리빨리냐 지금 이제 조건이 안 되는데 응? 그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이게 물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물가나 이런 걸 보면 아직 아닌데 왜 빨리빨리 하라고 하냐. 응? 이 트럼프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해라 이런 거고 그 시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데 이게 트럼프하고 이게 파월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 차이가 있었던 것은 뭐에서 차이가 있냐면 이 시기에서 차이가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트럼프 얘기대로 하면은 그 트럼프가 작년 11월인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9월 달이니까요. 그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게 빨리 하라고 계속 얘기했죠. 이게 이 파월이 계속 거부한 거죠. 근데 파월도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파월은 아 이때 아니다 이 시기를 얘기한 거예요. 시기 8월 달도 마찬가지고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시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지금 왔다는 얘기죠. 그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상했듯이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이게 미국이죠.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결국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환율에서 이제 우리 원엔 달러라면 원의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이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올라가면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결국 달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달러가 내려가면은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중요한데, 그렇죠. 한국의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닥 지수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판단이 중요한데, 이 달러가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 달러가 내려가면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달러, 결국 달러를 매도를 한다, 매도. 그죠? 안 가지고 있으면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더 내려가기 전에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달러를 매도를 해서, 그래서 요걸 이제 한국 시장을 기준하면 이걸 이제 원화로 바꿔가지고, 이게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서 이 원화를 가지고 결국 뭐냐, 주식을 산다. 한국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주식을 사는데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뭘 사냐? 우량주를 산다, 우량주. 우량주를 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는 기간에는 결국은 한국의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수가 지금도 3,200 이렇게 넘어 있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 더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뭐 지수 5천 보낸다 얘기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외국인들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가면서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종목이 그죠? 3천, 4천을 가든 5천을 가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이 우상향을 어떤 종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환율을 가지고 본 거고요. 환율을 가지고 본 거고,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리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환율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내리게 되면 한국의 금리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환율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기업들한테 금리가 내렸을 때 어떤 기업들한테 이게 호재로 작용하냐면,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결국 대출이 많은 회사들은 이게 금리가 높았을 때는 대출 이자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내리면서 한국의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환율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대출이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결국 대출 이자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의 어떤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갚아야 될 어떤 금융비용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질 때는 결국은 이렇게 대출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게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줄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대출이 많은 회사 쪽에
이렇게 금리가 내리는 게 호재로 작용한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주로?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 쪽 종목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2차 전지 바이오, 또 뭐 건설이사, 뭐 이런 종목들, 바이오 2차 전지, 뭐 건설이사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한테는 이게 금리가 낮아지는 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 흐름들이 한두 달, 두세 달 전부터 이렇게 흐름들이 좋아졌고, 그게 이제 이런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게 선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이 바이오 쪽, 그 제약 바이오 쪽,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우연이 아니고 이제 9월 달부터 지금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아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그게 호재로 작용할 그런 업종과 종목들한테 먼저 이게 선반영돼서 금리가 지금 내린 건 아니지만 제가 있죠. 항상 이게 선반영돼서 그런 업종과 그 종목들이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종목을 이제 하나쯤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 이제 저희도 넣어야 돼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제가 종목을 드립니다.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전에 있다가 팔았는지 어떤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포트폴리오 종목이에요. 교육용 종목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니가켄바이오라는 이 종목을 잠깐 보시면 이 지금 니가켄바이오 이거 제가 켜놨었는데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게 니가켄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좀 올라왔어요. 니가켄바이오도 보시면 이제 그 매수하기 이제 좋은 자리는 요런 자리 좋은 자리였었고요. 지나간 자리지만. 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이렇게 음봉 나온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21선, 그죠? 지금 21선 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횡보.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21선을 좀 타고 가고 있죠. 보시면 21선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면 21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흐름이 보면은 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보시면 이게 이제 바이오 쪽 종목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지금 아까 저 외국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니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그 수급을 보시면 지금 기관도 많이 사고 있고 이 보세요. 기관도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 그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엄청 팔고 있죠. 지금 보세요. 이게 개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고, 그죠?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죠? 지금 쌍끌이 매수를 쭉 하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 수급으로 보면 지금 A급 수급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은 이제 좀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했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매출로 보면 매출은 지금 여기에서 거의 뭐 그 4배 가까이 늘죠. 그 여기도 좀 이렇게 좀 늘고 이제 매출로 보면 느는데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줄고 있죠. 마이너스가 커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줄고 있고 마이너스가 줄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들, 아까 있잖아요. 바이오 회사들은 왜 지금 이제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데도,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게, 이 바이오라는 기업은, 이게 이제 초창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이 제약회사들하고는 또 다르죠. 제약회사들하고 또 다릅니다. 바이오 회사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버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그러니까 막 공장을 짓는다든지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든지 연구를 하는데 막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 버는 건 이만큼 있는데 쓰는 건 이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이게 버는 건 이만큼인데 어떻게 보면 쓰는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니가캔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제가 앞에서 또 어떤 기업도 이런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회사들 이게 재무제표를 보고 이 막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뭔 좋은 회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니가캔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들은 대체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버는 것보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아까 했죠? 공장을 더 지어야 되고, 뭐, 사람을 더 뽑아야 되고, 또 연구비에 또 돈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데, 그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써야 되는 돈인데, 이것도 이게 이게 대출 받아서 써야 되는 돈이 많다. 그렇죠. 모자라면 대출 받아야 돼. 버는 거에서 모자란 건 대출 받아서 채워야잖아.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채워야 되는데 이게 금리가 높으면은 그만큼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융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잡힐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로 이자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금융 비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마이너스들이 더 많이 줄거나 아니면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호재죠. 이게 이제 바이오 의사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이오 의사, 그다음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의사들도 대체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 투자할 때는 많고 그러니까 그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을 때는 그게 악재로 작용하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게 호재로 작용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런 그 바이오 회사,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이제 건설 회사, 이게 건설 회사들도 그 대출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 회사들이 막 아파트 그저 막 몇천 세대 지려면은 그게 물론 거기서 이제 뭐 분양받은 뭐 그런 돈도 있지만 그 분양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해놓고서는 그다음에 땅을 산다든지 막 거기에 또 기초공사하고 그러려면은 그 회사 돈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건설 회사들은 대체로 이제 대출을 많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돈을 많이 이렇게 은행에서 빌릴 수밖에 없는 거고 빌리는 게 그냥 몇십억 이런 게 아니고 막 몇천억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이자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금융비용이 많으니까 이게 버는 게 있어도 결국 은행에 이자로 많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그 건설주들이 흐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출,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꾸 낮아지면 결국은 그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가 줄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나 이런 데들은 거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그런 타이밍과 맞춰서 결국에 업종이 바뀐다는 얘기죠. 업종이 이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의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도 지금 니가캠 바이오 종목을 이런 흐름들과 맞물려서 이 종목 하나를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넣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이제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해외 증시는 지금 뭐 잘 가고 있어요. 미국의 나스닥은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보세요. 이 보면 미국의 경기가 좋네 하는 해도 보면은 이 시장은 이렇게 잘 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지수가 잘 가고 있으니까 이게 떨어져야 파월한테 이게 바로 네가 금리를 그죠? 안 내려서 시장이 막 이렇게 떨어져야 그죠?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 이 정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야 이 시장이 금리를 안 내려서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금리를 안 내렸는데도 지금 시장을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이,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의 시장은 이렇게 좀 잘 가고 있고 우리 시장보다 훨씬 강하게 가고 있죠. 응?
이제 한국 시장도 저희가 이제 한동안 안 봤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한국 시장도 나쁘지 않아요. 한국 시장도 지금 이제 여기 3200 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횡보. 근데 이제 코스닥이 보시면 여기서 살짝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2차 전지나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흐름이 좋아지니까. 그게 아까 제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게 선반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종목들의 이게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 흐름이 이렇게 좋은 거죠. 코스피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코스피가 많이 갈 때 코스닥은 그게 많이 못 갔어요.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약간 이게 키 맞추기라고 그러죠. 그 보고 키 맞추기 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것 플러스 지금 이제 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2차 전지 그다음에 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좋아진다는 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지금 현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3000 이상 올라와 있는 3200 지금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보시면 3200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탁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예, 지금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버티고 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기 이렇게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향을 했잖아요. 우상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21선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지금 21선 밑에 근데 어쨌거나 여기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버텨주니까 코스피도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도 보시면 SK하이닉스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지금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삼성전자 이렇게 버텨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이제 3200선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은 지금 우상향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는 이제 단기적 흐름으로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카톡에 올려드리는 그 교육용 종목 그것도 이게 좀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절 손절 이렇게 잘해서 이게 관리를 이렇게 한번 잘 해보시고 그래서 수익보다도 좀 확률을 높이세요. 확률을 교육용 종목에서 막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드리는 교육용 종목 있잖아요. 교육용 종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 중에도 한 종목, 그다음에 카톡 프로필에도 한 종목 이렇게 드렸는데 이 종목들을 가지고 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들을 관리를 해서 이게 확률을 높이는 그 종목들이 이렇게 아무튼 이게 이 익절 기준에 오든 손절 기준은 빨리빨리 자르고 익절 기준에 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제하든 15에서 20% 정도 오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종목을 했었을 때 익절하는 종목이 몇 개고 손절하는 종목이 몇 거고 그래서 손절하는 종목이 줄고 익절하는 종목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게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확률을 높이다 보면 수익은 따라온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근데 잘못해서 이걸 돈을 목적으로 자꾸 관리를 하다 보면 확률이 나빠지고 되고, 확률이 나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죠. 본인들 계좌에 쌓이는 수익금도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확률을 높여야, 높여야 그게 늦을, 시간이 많이 일 것 같지만, 확률을 자꾸 높여 가셔야, 제가 종목을 들이더라도 이게 관리를 하실 때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관리를 하셔야, 그래야 그 수익금도 더 쌓이고, 그리고 수강생분들의 이게 관리 능력도, 그죠? 이 종목을 관리하는 능력도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수강생분들의 실력도 좋아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봤는데요. 저기 보시면, 지금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이제 길게 보니라고 이제 그동안에 월봉으로 봤었는데, 이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지금 장대 음봉입니다. 음봉. 이제 빨간색이 이제 음봉. 이렇게 해서 하락을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잠깐 이게 반등을 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거친 다음에, 그죠? 여기 이게 바로 쭉쭉 빠진 게 아니라 횡보하고, 그리고 보면 또 1주, 2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제 2주 정도 걸쳐서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꼴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1주, 2주, 지금 이번 주 3주인데, 이게 반등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하다가 밀리고, 조금 하다가 밀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상방보다 하방 쪽에 지금 힘이 크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방 쪽에 힘이 크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주로 세력들이겠죠.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팔아서, 당연히 익절이죠, 익절. 세력들이 익절을 해서 이만큼을 팔아서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간다? 결국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있는 요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싼 가격이 왔었을 때 여기 지금 비트코인을 이만큼 파니까 팔아서 이쪽 이더리움 쪽으로 가고, 그 이더리움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반등을 크게 못하고 이 세력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자꾸 파니까, 세력들이 파면 비트코인 한두 개 파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물량을 파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반등을 크게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보면 이제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만 보면은,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팔아서 이게 이더리움을 간다. 이더리움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만큼 줄어들고 결국 반대로 이 줄어드는 만큼 여기 이더리움의 이 도미넌스가 커지니까 결국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이만큼 줄어든 게 이만큼 커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게 줄어들고, 반대로 여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커지고.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이게 도미넌스라는 것은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했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결국은 여기서
그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줄어드는 만큼 이 이더리움 플러스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크게 못하고 이 반등을 살짝 하다가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 다음 주에 있는 이 금리 인하, 9월 18일 날 있는 금리 인하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한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갈 때 이런 구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기다리는 이제 본격적인 불장 시기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여기 보시면 앞쪽에서 보시면 이게 4년 전에도 여기 보시면 이 주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이때보다는 여기서 이제 횡보를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 횡보를 오래 했잖아요. 횡보를 오래 했는데 4년 전에는 오래 했는데 이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오래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지금 벌써 2주 지났으니까 이게 한 3, 4주면은 끝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저점을 깨면서 이 전저점을 깨면서 요 구간이 이제 본격적인 불장 구간이었는데 여기처럼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보는데 이 차이는 아까 4년 전에는 여기가 조정 기간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길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길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한두 주, 뭐 두세 주면은 결국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타이밍부터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고 먼저 보세요. 이해하셨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흐름은 이제 저희 알트코인 입장에서 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이 기간이 여기서 또 막 또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여기서 막 또 막 몇 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아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저는 아닐 거라고 본다. 여기 이게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이제 금리 인하가 저는 이제 하나의 분기점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타이밍 근처에서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는 이런 어떤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 신고가를 뚫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거 나오지 말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기 힘들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고점을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물량이 여기에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들 물량을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처리를 한다는 건 이 개인들 물량이 아무튼 원금 개인들 입장에서 원금 근처에서 나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게 조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주, 두 주, 그 이제 세 번째 주,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거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이렇게 한 주 조정받고, 두 주 받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요 가격 근처에서 지금 여기 가격 근처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그죠? 지금 한 3주 정도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수강자분들 그 업비트 보시면 별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알트코인들이. 그 가격 근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횡보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지금 이제 원금의 근처에 왔기 때문에, 그죠? 원금의 근처에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개인들이 지금 이제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시간이 지금 일주일, 3주째 갔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있는 그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그런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특히 다음 주에 이제 캔들이 중요한데 다음 주에 캔들이 어떻게 그려질 건지 그게 중요한데 아무튼 이제 아마 다음 주 중을 아무튼 시기로 해서 타이밍으로 해서 이제 분기점이란 것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이쪽을 보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출발하면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한 주에 다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결국은 이제 여기를 넘어간다. 저는 이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여기를 이제 여기서 조정을 이제 끝내고 내려가면 이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요 시기. 요 시기가 저희가 기다리는 이제 본격적인 불장 알트코인 저희가 기다리는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이 아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여기 신고가를 확실하게 돌파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 요런 시기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의 이제 1차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시간들이 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 2, 3주면은 결국 이제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그렇고 여기 알트코인 이제 시기는 이제 예상하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차트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그런 정도 시간대면은 좀 이제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저희가 기다리던 그런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도 이게 차트를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게 차트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걸 이렇게 참고로 해서 누구 말밖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개인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있잖아요 여기 요 근처에서 그 개인의 입장과 그 세력의 입장 개인의 입장과 세력의 입장 개인의 입장과 세력의 입장 그죠? 그 개인들의 입장이 뭐고 세력들의 입장이 뭐고 그래서 개인들의 입장과 세력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결국 이 미래의 이 차트의 캔들이 어떤 캔들이 그려져 갈 건지 그죠? 내가 희망하는 대로 그리지 마시고 지금 이런 시기에 개인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고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세력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고 그랬을 때 세력들은 이 개인들의 입장을 결국은 어느 정도로 들어줘야죠. 이걸 돌파하려면. 그래서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세력 입장에서 아무튼 좋은 어떤 아무튼 그 선택일까. 그래서 세력들이 그런 선택을 했었을 때 결국은 앞으로 이더리움의 캔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맞춘다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해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이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걸 맞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이제 미래의 캔들이 그려질 확률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비교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시간 지나서 비교해 보고 생각을 해보고 시간 지나서 비교해 보고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쵸. 아무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캔들들이 그려져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이 차트를 보는 게 그냥 이게 그림만 보고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데 아무튼 이 투자와 관련해서 결국 내 돈이 들어가서 내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속에 돈을 넣고 알트코인을 관리하지만 사실은 이제 알트코인 속에 들어가는 내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 줄어드는 쪽으로 관리할 거냐, 내 돈이 늘어나는 쪽으로 관리할 거냐. 이제 이 관리를 잘 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차트의 어떤 흐름들을, 지금 흐름도 그렇고, 과거 흐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래의 흐름, 이 미래의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이게 그려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해석을 좀 더 이렇게 확률 높게 해낼 수 있으면, 내 돈이 줄어드는 쪽보다 내 돈이 늘어나는 쪽으로, 그것도 내 돈이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XRP 같은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XRP도 여기 XRP는 여기 넘었죠.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요. 여기서 지금 이제 조정을 이렇게 지금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을 같이 하고 있죠. 이게 넘었는데 지금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이렇게 잘 넘어가 있는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XRP도 이게 니플이잖아요. 니플도 여기에 특히 지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알트코인이 니플이잖아요. 니플.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제일로 많은 알트코인이 그 니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 끝에서 얼마나 많이 물려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고가를 뚫긴 했는데 결국 여기에 있는 개인들이 결국 원금 근처에서 나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가격 조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런 조정을 끝으로 이게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 개인들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올라갈 거다. 다시 올라가서 다시 여기를 넘고 여기를 일단 넘었지만 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플도 여기서 더 갑니다. 더 가요. 저희 리플 조금씩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매도 안 왔잖아요. 여기보다는 더 가요. 더 가면은 이제 제가 매도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는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지금 더 잘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특히 한국에 있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리플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리플이 먼저 신고가를 가고 그래서 조정받으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원금 근처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나가게 해주고 있죠. 지금 시간을 지금 몇 주째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주고 있잖아요. 수익코인은 좀 다르죠. 수익코인은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우상향. 이게 보시면 저점 높이고 있고 고점 높이고 있으면서 여기 채널 형태로 가고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아직 여기 이제 고가는 안 넘었는데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 이제 넘어가고 이 채널 넘어가고 결국 여기도 저기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고 저 위에 가서 목표가가 있다. 세이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참 바닥 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참 막 저기 낮은 가격에 있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예요. 세이코인도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그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채널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내려와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데 넘어서고 그러면 이런 데는 이제 매물대가 많은 데가 아니 여기지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매물대 그러면 여기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이 여기 이게 이제 본격적인 불장 속에서 이게 움직여 가면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끝이냐 아니죠.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불장에서 그려질 그림들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듯이 한 두세 달 안에 그 목표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가격대에서 잡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쵸. 막 이런데 넘었을 때 따라잡거나 막 이런데 넘었을 때 따라잡거나 그리고 이런데 따라잡고 따라잡으면은 수익은 나긴 나겠지만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확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잡고 있다가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야 그래야 10배짜리, 20배짜리, 뭐 30배짜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보면 그래서 참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익률 쪽에서 그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하면 또 순간적으로 놓쳐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왔을 때. 이 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올라와 있죠. 보시면 결국 이게 채널로 간다니까요. 채널로. 그리고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뚫어야겠죠. 뚫으면 이제 요 근처. 보세요. 요 근처. 여기 뚫으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슈팅.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게 머릿속에 이걸 넣고 계시면 돼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 있고 2천부터 해서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막 1억 5천, 6천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배, 8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이 한 20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600대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거고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이더리움 아니 저기 알트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해서 좀 올라갔다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정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바닥권에 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불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여기에 있었던 알트코인들의 위치가 결국 여기 이제 그 이더리움이 올라간다고 하고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었던 이게 못 따라잡을 것 같지만 요거 이더리움도 따라잡고 또 비트코인도 따라잡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것을 따라잡는데 시간이 막 엄청 걸리는 게 아니고 결국 한 2, 3개월, 한 3개월 정도 기준에서 이걸 다 따라잡고 훨씬 위에 가 있는 게 그래서 목표가가 이게 저희가 기다리는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오느냐 안 오느냐 언제 오느냐 안 오냐 가지고 시비가 많았고 언제 오느냐 그것 가지고 또 말이 많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그다음 차트의 모습과 흐름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리나 또 거기에다가 또 무슨 호재 같은 게 하나 더 떠주면 좋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이 되고 그게 아마 올해 9월, 10월, 9월 들어와 있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요 3, 4개월 안에 아마 1차 불장이 끝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차트를 보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던 어떤 가격을 보려는 게 아니고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 위치를 보고 이 위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제 미래의 위치, 그게 이제 목표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매도해야 되는 그 가격의 위치.
그래서 요것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해석도 하고 흐름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왕이 할 거면은 자꾸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생각들보다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이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대비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대비 지금 알트코인들의 위치가 지금 요런 정도 위치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위치냐는 얘기, 좋은 위치. 이 좋은 위치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국 이더리움도 따라잡고 비트코인도 따라잡고 저 위에 갔을 것 대비해서 여기 갔을 것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위치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표가 갔을 때 대비해서 지금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 위치냐, 좋은 위치라는 게 아니 오르지도 않는데 이게 뭐가 좋은 위치라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표가 대비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이 있다는 게 이게 좋은 위치인 거죠. 만약에 위치가 지금 알트코인데 위치가 여기 있다든지 여기 있다든지 하면은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별로 안 되잖아요. 여기 간다고 해도 별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목표가에 갔을 때 이게 10배짜리 나오고 20배짜리 막 30배짜리 나오고 하는 거죠. 이 좋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나중에 다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런 데서 들어온다는 거 이런 데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뭐 불장이 오네 안 오네 오네 안 오네 지금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끝까지 안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막 어떤 알트코인이 막 10배 갔네 20배 갔네 30배 갔네 또 개인들 중에 누가 막 몇억 벌었네 몇십억 벌었네 막 몇백억 벌었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런 데서 안 들을 수 있어요? 자기만 돈을 못 번 것 같은데 알트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때가 되면은 이제 막 그죠 어디 뭐 커피숍을 가도 알트코인 얘기 그때는 알트코인 이름도 나오겠죠 많이 간 거? 그 막 미용실을 가도 알트코인 얘기, 그 어디 차를 타도 알트코인 얘기, 어디 뭐 길거리 가도 알트코인 얘기, 그죠? 유튜브 보면 알트코인 얘기 막, 그죠? 어디든지.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여기 고점 근처란 게 고점 근처. 그럼 고점 근처, 여기서 고점 근처 가는데 막 앞으로 막 6개월, 1년 막 이렇게 걸리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여기 가는데 한 3, 4개월이면 충분하다. 지금부터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11월 달쯤 되겠죠. 11월 달이면은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요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근데 개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가 언제냐? 11월 달에 11월 달, 11월 달. 나중에 보세요. 이게 9월, 10월 달에 들어오는 개인들마다도 좀 빨리 들어오는 거고, 지금 들어와 있는 개인들은 굉장히 빨리 들어와 있는 거고, 그 개인들 중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개인들 중에 좀 빨리 들어온다는 개인들이 9월, 지금 9월이죠. 10월, 9월, 10월. 아마 9월도 알트코인이 좀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한 9월 한 말 정도, 10월 달, 빨리 들어온 개인들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80% 이상, 거의 90%는 언제 들어온다? 여기. 제가 봤을 때 11월 달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면 거기가 이제 거의 고점 근처라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게 앞으로 이제 3, 4개월에 걸쳐서 그려질 상황들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상황들이고, 저희는 지금 저기 좋은 위치에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잘만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막 알트코인 불장 오네, 안 오네, 응? 그런데 자꾸 휩쓸려 다니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근데 또 제 강의 들으면 저는 온다고. 그래서
뭐 아니 유튜브 이제 보시는 건 좋은데 본인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그 생각을 원칙과 목표 이런 것들 그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본인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아무튼 이제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이제 알트코인 불장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몇 달 후 얘기가 아니고 고점은 좀 몇 개월 후 얘기죠. 고점은 11월, 12월에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점은 몇 개월 후에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은 이제 갑자기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보고 있는 중에 올 수도 있고,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본격적인 불장은 갑자기 온다.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제 그 순간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수강자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